은채야, 10년 전 그날 난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내가 날 배신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재성아, 나도 마찬가지였어. 난 네가 날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거든. 그날 이후 내 모든 것이 달라졌어. 결혼도 사랑도 전부. 지금부터 거대한 부와 완벽한 사랑을 가졌다고 믿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냉혹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조용한 거실에 한 여성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하진. 대한민국 굴지의 제약회사인 미래제약의 외동딸이자 유능한 신경외과 의사 강태민의 아내입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을 갖춘 삶이었지만 하진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시부모님 식사 예약은 다 됐죠? 남편 강태민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비즈니스적인 톤이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네, 다 됐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식당으로 예약했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네요. 태민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지만 하진은 그 키스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점점 형식적인 의무만 남은 채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고 두 사람의 대화는 일상적인 사무 보고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진은 텅 빈 침대에 홀로 누워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은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태민은 변해갔고 그녀는 사랑 대신 외로움을 느끼며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진은 시어머니의 생신 선물로 특별 제작한 보석 목걸이를 찾기 위해 시내로 향했습니다. 운전 중 그녀는 문득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의 첫사랑 서재현. 미술을 전공하던 그는 언제나 하진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하진은 그에게 수많은 편지와 전화를 남겼지만 어떤 답장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과거의 아련한 기억에 잠겨있던 순간 갑자기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녀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안 돼! 하진의 비명과 함께 쾅! 하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차 안의 모든 것이 뒤틀리고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하진은 에어백에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몇 분 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사고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하진을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환자 의식 불명. 심각한 뇌 손상입니다. 바로 응급실로. 같은 시각 병원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던 태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강태민 선생님,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민은 전화를 끊고 굳은 얼굴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태민의 눈빛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서둘러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의료기계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젠 끝인가? 태민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차분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중증 뇌 손상으로 혼수 상태이십니다.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태민은 아내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감각했습니다. 하진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3일째 저녁 하진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캄캄한 심해 속에서 희미한 빛을 향해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려 해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지? 설마.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곧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오는 것도 지겹다, 진짜. 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진은 평소와 다른 남편의 낯선 모습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태민은 익숙하게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자기야. 나 지금 병원에 있어. 그 여자 아직 안 깨어났어. 그 여자라니? 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기야라고 부르는 목소리. 그건 그녀에게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자기가 보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라 자주 못 만나서. 태민은 하진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답답해 죽겠어. 매일 병원만 오고.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대. 심하면 계속 이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대로 쭉 안 깨어나는 게 낫지. 태민의 말에 하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죽음을 바라고 있다니. 1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길이 열린 것 같아.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대체 무슨 소리야? 하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민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과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 정말 힘들었어. 하진이랑은 처음부터 마음이 맞지 않았거든. 그냥 집안 배경 때문에 한 결혼이었을 뿐이지. 거짓말. 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모든 사랑과 다정함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더 이상 몰래 만날 필요도 없고. 태민은 통화를 마치고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하진아, 제발 얼른 죽어줘. 내가 살아있어 봐야 좋을 거 없어. 우리 관계가 정리되어야만. 하진은 경악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하진은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심박수는 급격히 빨라졌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진은 남편 태민의 배신을 알게 된 후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주변의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고 복수를 위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사고 발생 5일째 오후 하진의 병실에 또다시 태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정말 이 여자 안 깨어나는 거 맞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라고 불렀던 바로 그 여자 윤세라였습니다. 응, 의사가 그랬어.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리고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어떻게 됐어? 유원장 말이야. 하진이가 의식불명 상태니까 내가 대리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 하진은 경악했습니다. 태민이 자신의 유언장을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럼 재산 정리가 쉬워지겠네. 응. 그리고 아파트도 알아봤어. 강남 쪽에 좋은 펜트하우스가 나왔더라. 하진은 두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치를 떨었습니다. 오빠, 강 회장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야? 아버님이 제일 중요해. 난 계속 효자 사위 역할을 해야 해. 그래야 미래 제약의 경영권도 넘어올 수 있겠지. 하진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차지하기 위해 결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젠 곧 끝이야. 의사가 며칠 안에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 태민의 말에 세라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정말 며칠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상황이 정리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완벽한 연기를 하며 병실을 떠났습니다. 하진은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그들의 탐욕은 더욱 역겨웠습니다. 절대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지 않겠어. 이 사람들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하진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꽃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재현. 그는 하진의 복수를 도울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래제약병원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촉망받는 신경외과 전문의 서재현이 중환자실 담당으로 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재현은 담당 환자 명단을 건네받았습니다. VIP 병실 301호 환자명 윤하진. 재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윤하진 설마. 재현은 긴장한 마음으로 301호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만약 정말 하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한 재현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태민과 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이 여자 정말 안 깨어나는 거 맞지? 그럼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어. 재산도 회사도. 재현은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남편이 아내의 죽음을 바라고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분 후 태민과 세라가 병실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재현은 경악했습니다. 강태민 설마 저 사람이. 재현은 그 순간 1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태민은 10년 전 하진의 곁을 떠나라고 협박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재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정말 하진이와 결혼한 건가? 태민과 세라가 완전히 사라진 후 재현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하진의 모습을 본 재현은 숨이 멎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진아. 재현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하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녀의 뇌파 패턴이 일반적인 혼수 상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혹시. 재현은 하진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진아, 혹시 내 말이 들리니? 하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재현은 그녀의 심박수가 순간적으로 빨라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맞아. 의식은 또렷한 거야.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하진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복수를 도울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재현은 하진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매일 그녀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태민이 오지 않는 시간을 틈타 10년 전 그들이 헤어져야 했던 진실을 하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진아, 사실 10년 전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었어. 강태민이 나를 찾아와 협박했었어. 재현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재현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했어.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하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년 전 재현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남편 태민 때문이었다니. 나는 너무 무력했어. 20대 대학생이 재벌과 맞설 힘이 없었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 태민이 원하는 대로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것.
하진은 태민의 모든 거짓말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태민은 하진을 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떠났어. 10년 동안 너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더라. 재현의 고백에 하진은 울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태민의 거짓말에 속아 재현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진아, 이제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해. 내가 의사가 됐고 너를 구할 수 있는 실력도 생겼어. 반드시 너를 깨워서 강태민의 악행을 밝혀낼 거야. 하진은 재현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재현은 하진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하진은 온 힘을 다해 검지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손가락에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 정말 의식이 있었구나. 하진아, 이제부터 우리의 비밀이 시작이야. 재현은 하진의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박재성이라는 걸 알겠어? 한번 움직여줘. 하진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복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 다시 한번 하진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재현은 하진이 자신의 계획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다른 누구에게도 내가 깨어있다는 걸 말하지 않을게. 이제 우리가 함께 이도준을 무너뜨려야 해. 하진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재현은 하진이 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태민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사고 발생 3주째, 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태민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거대한 생명보험인가요? 네, 강태민입니다. 아내 윤하진 씨 보험건으로 문의드리려고요. 재현은 긴장했습니다. 태민이 보험 문의를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네,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가입한 5억짜리 추가 보험건이요. 총 15억 정도 되는 거죠? 사고 일주일 전. 재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태민이 계획한 살인 미수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 간병인 이숙자를 만났습니다. 이숙자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태민의 통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일 20년 넘게 해봤는데요. 아내가 의식불명인데 보험금부터 문의하는 남편은 처음 봐요. 이숙자의 말에 재현은 태민의 범죄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섰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진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진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태민이가 내 사고 일주일 전에 5억짜리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대. 하진의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고가 우연이 아닌 남편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하진아, 이건 계획적인 살인 미수야.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더 조사해봐야 해. 내가 더 빨리 너를 깨우는데 집중할게. 내가 직접 증언할 수 있어야 하니까. 재현은 하진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재현의 재활치료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진은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며 치료에 임했습니다. 복수의 불꽃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진은 복수를 위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재현과 함께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째 하진은 드디어 상체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현의 헌신적인 치료와 복수에 대한 그녀의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재현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6주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에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진아,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의 도움 없이는 태민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려울 거야. 그날 저녁 하진의 아버지, 미래제약의 회장인 윤 회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현이 미리 연락해서 혼자 오도록 부탁했던 것입니다. 윤 회장은 병실에 앉아있는 하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진아, 어떻게 언제부터? 아빠 할 말이 너무 많아. 사실 나 이미 3주 전부터 의식이 돌아왔어. 그런데 태민이가 한 짓들을 알게 되면서 계속 숨기고 있었어. 하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야. 태민이가 계획한 살인 미수였어. 사고 일주일 전에 5억짜리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대. 윤 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개자식이 어떻게 그런 짓을? 아빠, 또 충격적인 게 있어. 1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재현이었어. 그런데 태민이가 재현이를 협박해서 내 곁에서 쫓아냈어. 윤 회장은 재현을 바라보며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현아, 자네가 하진이의 첫사랑이었나? 회장님, 제가 10년 전 하진이와 사귀던 서재현입니다. 그때 제가 무력해서 하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윤 회장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태민이를 완전히 무너뜨리자.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개자식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어. 그날 밤 세 사람은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 회장은 오랜 친구이자 베테랑 변호사인 최민석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윤 회장의 도움으로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의 자백, 보험 가입 기록, 그리고 통화 내역까지. 모든 것이 태민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태민과 세라는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계획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미래제약회장 딸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윤하진은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강태민과 어떤 관계입니까?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증인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하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재판정에 앉은 태민은 충격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의식불명이라고 믿었던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저는 잠금 증후군 상태였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피고인은 제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병실에서 윤세라와 함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어서 트럭 운전기사, 간병인 이숙자, 그리고 재현까지 증인으로 나서 태민의 범행을 증언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태민과 세라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태민은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4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윤세라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복수의 서막이 끝나고 하진은 법정을 나서는 태민과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헛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 옆에 선 재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어. 하진은 깊은 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10년간의 거짓과 배신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하진은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에 앉아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서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네.
재현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의사 가운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응, 그냥 예전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랐을 테니까. 하진은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10년 전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가정을 꾸리게 될까?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 자연스럽게 되겠지. 지금처럼 천천히. 두 사람의 미래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배신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여자 윤하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텅 빈 껍데기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잃었던 첫사랑 서재현을 다시 만나 진실을 알게 되었고 복수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윤하진과 강태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않고 내면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진이 비로소 행복을 찾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거짓으로 채워졌던 1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진실한 사랑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습니다 라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